자, 이수 스페셜티 케미칼을 좀 빠르게 보겠습니다. 기존에 우리가 진입을 했고 검색에 떠서 뭐 상한가까지도 잘 진입이 됐는데 실질적으로 매매 쌓인 부분이 8월 20일 같은 경우에 44,300원부터 진입 신호가 나갔어요. 이날 이제 상한가 진입이 된 거죠. 이때 뭐 비중을 그렇게 크게 잡아들인 건 아니고 교육용의 기준이었습니다. 그리고 나서 29일 날 기준에 교육용에서 단기 공략 주로 5만 원에서부터 지금 기준에서 사실상 그 큰 수익이 뭐 발생돼 있는 것도 아니에요. 오히려 따라 올라가면서 따라 붙으면서 더 윗가격에도 편입의 설정 범위가 잡힌 부분들이 있습니다. 오늘 기준에 이제 5만 3천 원 매수자를 드리고 살짝 눌려 있는데 기술적으로는 좀 나쁘지 않다라고 해석을 해요. 일단 뭐 8월 20일 같은 경우에 당일 기준에 검색기 뜨고 포착해서 진입하고 상한가 들어가고 정리하고 그리고 이제 이번에 대밀렸을 때 기준에 이제 바닥 기준이 4만 4천 원 기준. 그러니까 밀려 내려갈 때 잘라낸 게 아니라 계속해서 이제 가져가면서 대처를 해왔죠. 그래서 요 기준에 요 정도 내일 이제 방송 잡히게 되면은 그때 다시금 설정 범위를 잡아 드릴 거예요. 그래서 현대로템의 가격도 이제 뭐 다 바뀌어져야 되겠죠. 요 기준이 그렇게 해서 이수 스페셜티 케미칼 오늘 기준까지 해서 뭐 한 20%대 되는 것 같습니다. 펀더멘탈적인 부분은 저평가가 아니에요. 저평가 아니기 때문에 지금 위치에서는 뭐 이슈 범위에 연동시켜서 거래대금이 터지느냐 터져서 슈팅이 계속 이어질 수 있느냐 오늘 뭐 전고체 배터리 관련해서 이제 뭐 에코프로 머티라든가 한농 화정인가요? 시가총액이 3,300억짜리 종목에 벌써 거래대금이 뭐 2천억씩 뭐 터져 있습니다. 지금 1,780억 터져 있네요. 작년 기준에 이수학에서 인적 분할이 됐어요. 인적 분할이 되고 그리고 뭐 상한가 슈팅이 뭐 어마어마하게 나왔죠. 그렇게 되면서 이제 검색계 계속 뜨게 됐고 그러한 흐름 또 그러한 교육 그리고 이때 뭐 상한가 내리 상한가 갔었기 때문에 기본적인 교육만 잘 받으신 분들이라고 한다면 수익 보면 뭐 그 당시 기준에 뭐 어마어마한 이번에도 거래대금만 월등해진다면 뭐 당연히 수익의 기준이 확장될 수 있는 위치로 해석할 수 있는데 글쎄요 거래대금이 개장초 기준에서는 좀 더 확장되기를 기대했는데 그러지 못했어요. 어찌됐든 그 지난해 요 슈팅 범위의 요 수익 범위는 제가 좀 더 정리를 할게요. 장수가 굉장히 많아서 정리를 해서 보여드리도록 하고 그 당시에 이제 요런 슈팅 범위까지 설정이 됐는데 지금의 기준이 이제 요 위치잖아요. 8월 20일 상한가 갔을 때가 요 위치에 거래대금이 터져줘야 된다라는 해석을 해드렸습니다. 거래대금만 터진다면 뭐 이 당시에 이런 수익 범위까지는 아니다 할지라도 거래대금만 터지면 충분히 변동성 매매 기준을 잡을 수 있어요. 8월 20일 기준에서는 이제 뭐 시장의 변동성이 나오더라도 이제 윗방향일 가능성이 높다라는 쪽으로 해석을 해드렸는데 뭐 결론적으로는 그렇게 되지 못했어요. 그렇게 되지 못하고 9월달에 또 시장이 충격을 받으면서 이쪽도 같이 되눌려진 부분이 있죠. 조금 전에 이제 그 설정을 해드린 것처럼 이 기준에 차익 실현 한번 하고 그러고 나서 이제 재차 편입 설정 범위가 잡혔다 뭐 이런 흐름이 되는데 글쎄요 지금의 슈팅이 이어질까요? 전고체 배터리 공급망 뭐 주가 고공행진 8월 20일 잇따르는 사고의 전기차 캐즘 장기화 조짐 뭐 전고체 배터리 소재 장비차 주가는 뭐 오르고 있다 이런 내용들 일단 그 정부 차원에서도 이제 뭐 이런 내용들에 대한 코멘트 달고 뭐 여러 가지 했는데 문제는 그 펀더멘털적인 부분이 저평가인 상황은 아니라는 거죠. 그래서 성장성에 대해서 그 해석 부분을 메이저들이 누적적인 순매수를 또 유입해 주면서 끌어올려 줘야 되는데 그게 조금
조금은 아쉬워요. 그게 조금 아쉽기 때문에 그러한 부분들은 이제 감안을 하셔야 되는 기준이고요. 그리고 요 당시에 이제 그 상한가 들어갔을 때 8월 20일 날 상한가 들어갔을 때 프로그램 쪽의 수급이 뭐 좀 월등히 형성이 됐었다. 또 거래대금 기준이 없다가 이제 터져진 거래대금의 기준이 되겠죠. 그래서 일단 어찌됐든 이 당시 중에는 이제 거래량 기준이 평상시에 없던 부분이 뭐 슈팅이 나오면서의 뭐 흐름으로 진행이 됐고요. 그리고 저 당시 기준에서는 이제 프로그램 쪽의 수급 강도도 매우 세게 유입이 됐었어요. 어찌됐든 결론적으로 이렇게 포착이 되고 6%대 포착이 되고 상한가 그렇게 되면서 이제 뭐 수익률 범위도 뭐 22% 이런 식으로 이제 형성이 됐습니다. 요 부분 요 흐름보다는 요걸 한 장짜리를 넣어놓을게요. 이렇게 해서 이러한 슈팅의 수익 그리고 차익 실현 범위는 뭐 이런 식으로 상한가에서도 우리는 차익 실현을 한다. 그리고 그 다음날 기준의 흐름에서 이제 미끄러져 내려왔었고 8월 29일 날 재차 이제 거래가 터지면서 뭐 흐름이 된 거죠. 그래서 요 기준의 20일 이후에 29일 그 기준에서 이렇게 결론적으로 이제 29일 날 같은 경우에 19% 변동이 나오고 그러고 나서 이제 추가적으로 또 슈팅이 나왔었어요. 이때도 거래량 기준에서 거래가 이제 수반되면서 근데 갑자기죠 사실. 원래 이제 그 시가총액 조단이 넘는 종목에서의 슈팅은 개장 초부터 이제 좀 움직임이 슈팅 범위가 나와주는 경우들이 있는데 원체 이제 거래 대금이 좀 제한적이고 하다 보니까 장중에 이슈가 불거졌었든 아니면 이슈가 없이도 그냥 슈팅이 나오는 경우들도 있어요. 그래서 일단 이때 당시에 기준 거래량 설정 범위 대비해서 이제 뭐 슈팅이 좀 나와줬습니다. 이렇게 나와주고 검색계도 떠주고 그러고 나서 이제 뭐 슈팅이 이렇게 29일 날 형성이 돼줬는데 이 부분도 두 장을 하나로 묶을게요. 그래서 전체적으로 요 좀 장수를 조절을 해서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. 그래서 녹화 방송 보시면서 이제 기존 과거 데이터도 한 번씩 보시고 어떻게 이렇게 움직임이 나오는지. 이 부분 마찬가지 탈퇴 신호 나오고 이제 재진입 신호도 나와 있는데 일단 우리는 차익 실현하고 아마 재진입했던가요? 기억이 좀 가물가물해요. 이수 스페셜티 케미칼 그 이후에 그 흐름에서는 뭐 이렇게 29일 이후에 흐름에서는 변동성이 나온 기준이 요날 같은 경우 거래가 없이 나왔어요. 그러니까 차익 실현 범위를 좀 설정을 해드렸어야 되는데 그죠? 57,600원까지 올라갈 때가 거래대금이 없이 올라왔단 말이에요. 근데 그거를 이제 못 해드리고 9월달에 두들겨 맞고 훅 하고 밀려 내려왔죠. 근데 이때 이제 손절보다는 시장 영향 감안해서 되돌림의 흐름을 좀 놓고 보자라고 한 겁니다. 오늘 기준에서도 뭐 수급이 월등하지는 않아요, 사실은. 근데 개장 초에 이제 원체 좀 거래가 터질 걸로 기대를 했었고 그 기준 거래량 부분은 대략적으로 이제 600만 주 정도 터지길 바랬죠. 그래서 3천억 이상, 600만 주. 뭐 가장 많은 거래량이 550만 주인데 상한가 진입되고 나서 이제 멈춰져 있던 흐름도 있었기 때문에 600만 주는 좀 터져줘라. 그래서 지금 우리가 이제 1시까지가 전체 거래량의 절반 가까이 실린다, 절반은 실린다 이렇게 설정을 했는데 뭐 1시 이후에 고점을 세게 뚫고 올라가지 않는 한 거래가 600만 주까지 나오기는 좀 힘들 것 같아요. 근데 제가 이제 조금 어찌 보면 개장 초 기준에 욕심을 냈던 부분도 있는 거죠. 무슨 얘기냐면은 직전 고점에 대한 흐름이 거래가 없이 이제 꼬리 달고 올라갔던 부분이긴 합니다만 그래도 저런 기준점에서 일단은 어찌됐든 요 고점을 아직까지는 조금 여유가 있기 때문에 오늘 하루에 다 들어올려서 넘긴다 이렇게 생각하지 말고 조금 차분하게 봤다면은 개장 초에 이렇게 크게 흥분하지는 않았을 것 같아요. 뭐 흥분을 하든 안 하든 어차피 이제 고점 대비해서의 차익 실현보다는 유지 그다음에 신규 편입의 기준을 잡았을 것 같은데 여기서 이제 거래가 더 둔화되면서 밀리지 않기를 주봉 기준에
이번 주 기준에 1,000만 주 이상. 그러니까 오늘은 이렇게 밋밋하더라도 뭐 예를 들어서 일본 기준에서의 흐름이 가장 최근의 그 흐름들을 다 감싸 안고 들어올려야 되잖아요. 그러면 결론적으로 이 거래량 최소 400만 주에서 500만 주, 이 앞쪽 고점을 넘길 때 그런 기준만 형성되어 준다면 뭐 무난할 것 같아요. 충분할 것 같아요. 그러니까 오늘이 아니더라도 요 고점이 있는 거니까 오늘이 아니더라도 57,600원 넘길 때 그때 이제 거래 터지면 됩니다. 그죠? 그리고 뭐 당연히 이런 위치도 다 매물벽이다 이렇게 해석하지는 않아요. 저기를 넘겨줄 때 이제 기본적인 거래를 좀 터트려주고 움직임을 주는 것이 신뢰도가 높다 그 얘기를 하는 거죠. 그러니까 이왕이면 이제 오늘 장대 양봉이 더 크게 나와서 그렇게 되면 뭐 상한가까지 가게 되는 건가요? 어쨌든 그렇게 되면서 이제 움직임이 나와주길 기대했던 거고요. 그리고 요 앞에 기준에서도 사실 꼬리가 달려 있긴 합니다만 여기도 이제 매수 기준으로 설정이 되는 거고, 그죠? 거래대금 20위 안에는 들어와 있는 그 시점이 됩니다. 그리고 여기도 사실상 상한가의 기준에 15%대까지는 매수의 기준이 설정될 수 있는 범위로. 그리고 그 다음은 이제 중립 범위, 그 다음에 당연히 이제 차익 실현 범위. 그리고 여기가 이제 좀 아쉬웠던 거예요. 여기서 이제 그 거래를 터트리고 움직임이 나왔는데 고점을 넘길 때 변동률이 아주 크지는 않았기 때문에 그 다음 그 흐름에서 슈팅이 나와 주면 된다라고 해석을 한 거죠. 그러니까 8월 29일 기준에. 그 다음에 흐름이 시장이 좀 무너지면서. 그러니까 이런 게 제일 아쉬운 거죠. 여기가 당연히 이제 차익 실현 범위인데 제가 그걸 못 잡아드린 거예요. 그래서 결론적으로 요 기준도 차익 실현 범위가 맞고 여기도 차익 실현이 돼야 되는 게 맞고, 그죠? 그리고 다행히 거래가 터져서 돌려서 그렇지 거래가 없다면 전부 매도의 기준이에요. 여기도 다 매도입니다. 그러니까 제가 못 잡아드렸다고 했잖아요. 다 매도예요, 다. 양봉이어도 거래가 제한적이었기 때문에 다 매도입니다. 다. 여기까지는 매도예요. 그러니까 오늘 기준 정도가 이제 그러니까 뭐 요 기준을 뭐 예를 든다면 추세는 돌려놓고 있으니까 중립의 범위라고 한다면 요 정도 범위를 중립의 범위라고 한다면 나머지 부분은 다 매도를 형성하는 게 옳다라는 거죠. 이렇게 해서 장악형처럼 보여지지만 실질적으로 거래가 수반되지 않았고, 그리고 윗꼬리 부분을 음봉의 윗꼬리를 몸통으로 인식을 하니까. 근데 오늘의 기준만큼은 일단은 뭐 최소 중립 범위 이상 매수죠. 매수고 저 꼬리에서 이제 차익 실현 여부에 대한 고민을 하는 건데, 이번 기준에 이제 거래를 여기서 수반시켜주고 움직임이 나와준다면 추가적으로 여기서 무조건 터져야 돼요. 오늘은 뭐 그 앞에 고점까지 좀 여유가 있었다라고 한다면 요 기준을 사실상 뭐 갭으로 만들어주면 제일 좋고요. 그리고 저도 이제 바닥에서의 흐름이긴 합니다만 그 저평가 상태의 흐름이 아니기 때문에 신뢰도가 떨어지죠. 그렇기 때문에 이런 때 차익 실현 범위, 그리고 상한가니까 상한가 기준에서 역시 절반의 차익 실현 범위, 그 다음 날에 개파락 이후에 미끄러질 때 차익 실현 범위. 여기가 제일 아쉬운 거예요. 여기를 제가 못 잡아드린 거죠. 교육만 실천해드리고 못 잡아드리고. 이때도 조금 중립 범위, 추세 강화가 있으니까 중립 범위이긴 한데 다음 날의 기준에 좀 미끄러질 때에 잘라드리고 나서 거래 터지면 이제 다시 보는 게 옳았을 텐데 역시나 마찬가지로 이때도 못 잘라드렸어요. 그러니까 뭐 변동성 매매이기 때문에 더 주의해서 더 들여다보고 좀 빠르게 대처해드렸어야 되는데, 그러니까 오늘도 지나고 나면 이런 흐름이 또 될 수도 있는 거죠. 그런데 20일 날 상한가 갈 때, 8월 20일 날 상한가 갈 때하고는 좀 차이가 있습니다. 지금 우리가 이제 들어간 접근 범위도 평단 수준이 뭐 5만 원 미만도 있습니다만 5만 원 위에서도 이제 편입 매수 사인을 또 오늘 같은 경우에도 드렸기 때문에 쉽진 않아요. 쉽진 않은데 일단은 개장 초에도 좀 왔다 갔다 하고 있어요. 저도 차익 실현을 하겠습니다라고도 했다가 그렇게 훅 밀려 내려가 있는 흐름은 아니기 때문에 유지하면서 대처도 하고 있고, 또 프로그램이 뭐 적은 물량이 아직까지는 뭐 5만 5천 주 해봐야 큰 물량은 아닌데
손바뀜이 좀 있다라고 생각을 해요. 올라올 때 뭐 4, 5만 주 형성됐다가 거기서 또 물량이 또 매도가 나오면서 또 밀려 내려갔다가 그 조금 밀렸다가 거기서 다시 2, 3만 주까지 밀렸다가 다시 또 수급 들어오면서 근데 그게 단타를 계속 누군가가 외국계 기관 투자자가 단타를 치고 있다 이렇게 해석하기보다는 손바뀜이 있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. HLB나 에코프로머티도 좀 주요한 구간이에요. 지수도 좀 그래 왔었고 눌려와 있었고 이제 뭐 주요한 구간을 돌리는 위치 범위로 또 이제 해석을 하는데 일단 뭐 어찌됐든 간에 지금 기준에서는 여기서부터 땡길까요? 이렇게 해서 지금의 기준에서는 거래를 조금 더 수반시켜주는 모습이 나와야 된다. 1,000만 주에서 양보할 수는 없어요. 주간 단위에. 그러니까 분명히 말씀드렸다시피 고점을 넘길 때 최소 범위 이제 600만 주는 터트리면서 넘겨야 된다 이렇게 말씀드렸는데 그 600만 주를 터트리지 못하고 넘긴다면 그거는 의미를 부여하기 어렵죠. 그거는. 그리고 얘도 이제 여기서 놓고 보시면은 이제 망치형 또 망치형의 기준인데 얘는 뭐예요? 망치형의 기준에 편입이 돼요? 안 되는 망치입니다. 망치가 될 수가 없지. 예? 그리고 주간 단위의 기준이긴 한데 여기까지도 아직까지는 중립 범위 거래가 아직은 조금 더 신뢰되는 위치로 해석을 해야 된다. 그리고 이제 이런 기준이 이제 편입 설정 범위 기준이 되죠. 여기까지 이 정도? 여기도 아직까지는 뭐 월등한 거래가 되지는 않습니다. 그래서 요 기준 정도인데 여기서도 꼬리 달릴 때는 정리가 옳다. 그러니까 뭐 거래가 이제 뭐 유한양행처럼 뭐 이렇게 2조 5천억까지 터지는 게 아니다 할지라도 일정 범위에 이제 거래 대금이 실려주고 계속 슈팅이 나와줘야 되는데 거래 한번 터질 때 뭐 많이 나올 때가 2,600억, 3,000억이 채 안 됐단 말이에요. 그러니 이 연속성의 흐름에 대해서 시장 핑계가 잡히긴 합니다만 아쉬운 부분이 있는 거죠. 이슈가 다 끝났다 안 끝났다는 여기서 계속 거래가 둔화돼 있으면 이슈는 끝난 거고 월요일 이후에 거래가 실리지 못하면은 뭐 의미를 부여하기 어렵잖아요. 그래서 요게 인정을 받으려면 여기에서의 흐름이 고점 돌파의 흐름으로 인정을 받을 수 있으려면 거래가 무조건 1,000만 주 이상 주간 단위에 터져줘야 된다. 그렇게 해서 거래가 터질 때의 기준에 슈팅 범위를 그걸 좀 인정해 줄 수 있다. 추이는 나쁘진 않은데 거래가 없기 때문에 신뢰가 없다는 거죠. 추이는 나쁘지 않은데 거래가 없기 때문에 신뢰가 없다. 그래서 주봉 기준에 오늘 이제 그 월요일 기준에 마감 때까지 최대한 다시 한번 뭐 고점 돌파 시도를 하고 그러기 위해서는 프로그램 쪽에 눈에 보여지는 수급이 좀 들어와주고 뭐 600만 주까지는 아니더라도 앞전 고점을 뭐 슈팅으로 넘기는 흐름은 아니니까 최소 범위 300만 주 이상만 터져도 거래대금 최상위 20위 안에 들어오잖아요. 그러니까 300만 주 이상 터져주고 시간은 넉넉해요. 그리고 움직임 준다면 주간 단위 1,000만 주 충분히 나올 수 있어요. 충분히 나올 수 있지. 그렇게 해서 그런 흐름이 나와주기를 그리고 뭐 월봉까지 또 꼽을 필요가 있을까요? 월봉? 월봉은 뭐 아직까지는 그래서 일단은 이수 스페셜티 케미칼 개장 초에 이 슈팅 나온 이후의 흐름에 대해서는 이제 손바뀜의 흐름이다라고 해석을 하고요. 그리고 펀더멘탈적으로 저평가는 아니기 때문에 지금 불거져 있는 전고체 관련해서 뭐이 친구도 그렇고 뭐 에코프로 머티도 그렇고 뭐 한농 화성도 그렇고 같이 이제 묶어서 이제 묶여진 흐름 속의 진행 범위인데 일단 오늘 오후장 또 마저 또 고민을 해보고요. 수급 논리라든가 거래가 이제 어느 정도 수준까지로 형성이 되느냐. 오늘 이제 오버나잇을 지금까지 가지고 온 부분이 있었기 때문에 하고 진행을 한다면 내일 기준에서 이제 거래가 유지되느냐. 만약 거래가 급감을 하면은 적절한 범위에서는 차익 실현 좀 하고 차익 실현 하여간에 현금화를 좀 하고 그러고 나서 이제 재차 거래가 수반되는지 여부 보면서 대처하는 걸로 그렇게 기준을 잡도록 하겠습니다. 외부에 계신 분들도 이제 뭐 이수 스페셜티 케미칼이 그 사실상
어마어마한 어떤 펀더멘탈을 갖고 있거나 이슈를 가지고 움직이는 거는 사실 아니기 때문에 시장 전체 이슈인 거죠. 그렇기 때문에 일단 그 기술적으로 일단 차분하게 놓고 보시고 기술적으로 흘러간다면 무조건적으로 거래대금은 터져야 된다. 그 말씀 드렸어요. 그래서 네이버에서 윤정도 검색하시든 아니면 유튜브에서 윤정도를 검색해서 들어오시면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. 그래서 지난 그 거래일에 알테오젠 같은 경우 차익 실현, 또 유한양행 차익 실현 이후에 재편입, 그리고 HD 현대일렉트릭 뭐 차익 실현 이렇게 진행을 하고 좀 가볍게 가지고 가다가 이제 오늘 기준에서 두 종목의 신규 종목을 좀 채운 거예요. 두 종목의 신규 종목을 채운 상태인데 조금 빠르게 대처를 해드릴 거예요. 그래서 뭐 YC 같은 종목군들도 검색해 떴다가 꼬리 달고 내려오면 뭐 전량 차익 실현하고 그리고 또 움직임 가져가면 되는 거니까 유튜브에 오셔서 전략 가져가시고 그다음에 공식 홈페이지 이렇게 누르시면 홈페이지 나옵니다. 그래서 왼쪽 하단에 이렇게 전화번호 나오니까 전화 주셔서 요번 돌릴 때 흐름에 요번 장에 수익 범위 좀 완벽하게 가져가실 수 있기를 영상 올려드립니다.